계약서 한 줄이 2억을 가른 삼평 상가 전쟁.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한 줄이 2억 건이 넘는 권리를 갈라버린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년을 한자리에서 장사해온 분식집 사장님, 그리고 아들한테 가게를 물려주려 했던 건물주. 둘 다 나름의 사정이 있는 이 싸움. 결국 계약서 특약 한 줄이 모든 걸 결정지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58살 김미선 씨. 이분이 2002년 11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단 3평짜리 상가에 처음 들어왔을 때 딸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떡볶이를 팔고 순대를 썰고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며 두 딸을 대학까지 보냈죠. 월세는 처음엔 150만 원이었는데 2022년엔 28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 딱 하루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일요일 오후 김 씨의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건물주 62살 박철수 씨.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장님, 11월 10일 계약 만료되면 갱신 안 할 겁니다. 제 아들이 치킨집 하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딱 이 한 줄이었습니다. 김 씨는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20년이었으니까요. 단골 할머니가 매일 들르던 그 자리, 딸아이가 디자인을 도와줬던 그 인테리어, 2년 전 5천만 원을 들여 새로 꾸민 그 가게를 떠나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곧장 오래된 서류 파일을 뒤집니다. 2017년 11월에 맺은 계약서를 꺼내 특약사항을 읽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6개월이 차에 안 남았으니 이 통지는 무효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5월 23일 박 씨 쪽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옵니다. 변호사 도장에 찍힌 문서였습니다. 내용인즉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3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됩니다. 특약은 법의 어긋남으로 무효이며 재통지는 적법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이미 치킨 프랜차이즈 계약금 3천만 원을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월 10일 그녀는 법률구조공단 문을 두드렸고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싸워볼 만합니다. 그렇게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에 6개월 전 통지라고 썼는데 법에는 3개월 전이면 충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계약서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이길까요? 우리가 매일 사인하는 계약서의 특약 조항, 과연 그게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한 분식집 사장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게를 빌려 장사하는 수백만 자영업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원고, 즉 김미선 씨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계약서에 분명히 6개월 전 통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피고도 서명했습니다. 이 특약은 임차인, 그러니까 새 들어 사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그 취지에 오히려 더 잘 맞는 조항이 왜 무효입니까? 게다가 피고는 5년 동안 단 한마디 이의도 없었습니다. 본인한테 불리해지니까 이제 와서 무효라고요? 이건 신의성실 원칙, 쉽게 말해 사람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번엔 피고 박철수 씨 측 주장도 들어봅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건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법이 3개월 전이라고 정해놓은 걸 특약으로 6개월로 늘리면 그건 법을 어기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주는 양식을 그대로 썼을 뿐이에요. 그 특약에 그런 효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5월 15일 문자를 기준으로 해도 만료일까지 5개월 넘게 남은 시점이었고 법정 요건인 3개월은 충분히 넘겼습니다. 아들은 이미 3천만 원짜리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김미선 씨의 손을 들어주실 건지, 피고 박철수 씨의 주장이 맞는지 여러분이 직접 판사가 되어 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판결은 과연 어느 쪽이었을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10월 18일 선고일 아침, 김 씨는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손을 꼭 잡으며 사장님 꼭 이기세요 라고 했고, 오후 2시 김 씨는 떨리는 다리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김미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주는 것이지 쌍방이 합의로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아니다. 즉, 법이 정한 3개월은 최소 기준이고 쌍방이 합의해서 더 길게 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재판부는 대법원 2007-7361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의 특약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6개월 전 통지 조항은 임차인에게 더 긴 준비 시간을 주는 유리한 조건이므로 당연히 유효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통지 시점도 문제였습니다. 박 씨가 문자를 보낸 5월 15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는 5개월 26일밖에 안 됩니다. 6개월이 안 되죠. 재판부는 특약에서 정한 6개월 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아무 통보 없이 그냥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박 씨의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날이 난 이상 그 내용에 구속된다. 5년간 이해 없이 지내다가 본인에게 불리해지자 특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재판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아들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취소 수수료를 물고 해지해야 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계약서 특약사항은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그냥 주는 양식이라도 거기에 사인하는 순간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몰랐다는 말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아요. 둘째, 법이 정한 기준은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3개월 전이라고 했다고 해서 계약서에 더 유리하게 쓰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은 얼마든지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내용 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박 씨가 문자 대신 처음부터 내용 증명으로 정식 통지를 6개월 전에 보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통지는 항상 날짜와 수단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20년의 세월과 계약서 한 줄, 여러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버딩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실제 판례, 더 생생한 이야기로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